책을 아무리 빨리 읽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속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속독이라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 10배, 100배 빨리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속독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속독에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많이 빨리 읽었는데 어떻게 돼요? 내용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 성공시키면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요. 빨리 읽는 것보다 빨리 이해되는 속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배만 빨리 읽어도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해하려고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이게 빨리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력은 빨리 볼수록 사실 이해력은 더 빨라져요. 이상하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그게 이해가 잘 되는지 빨리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글이나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한 5초간 얘기해 볼게요. 천천히. 나는 어저께 집에 가서 친구와 5초가 지났네.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래요? 잘 모르겠죠? 제가 한번 빨리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저께 집에 가서 친구와 함께 TV도 보고 저녁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4초도 안 지났네. 제가 얘기하는 얘기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빨리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는 건요. 빠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내에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이해가 잘 되는 거고요. 들어온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요. 떼떼떼떼떼 해가지고 들리지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 들리는 한 빨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이제 빨리 읽어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 글을 빨리 읽을 수가 없냐면요. 실제로 아까 몇 자 정도밖에 못 읽는다고 그랬어요. 500자밖에 못 읽는다고 그랬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학자들이 이론적 견해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번 시선을 던져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4 내지 5글자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가 그 글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평균적으로 0.2 내지 0.25초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제가 이렇게 막 빨리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1분에 한 몇 장 정도 읽을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한 500자 정도를 읽어요. 1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게 글을 읽으면 지금 뭐로 보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눈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소리를 내서 읽었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사실은요? 속으로 소리만 안 내지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버릇이 있냐면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야 몇 자밖에 못 읽어요. 500자밖에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버려야 돼요. 이걸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요. 이거는 이제 속으로 읽는 거예요. 읽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속으로. 두 번째는요. 빨리 볼래도 뭐가 문제가 있냐? 눈이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요. 눈이 어떻게 되냐면 쭉 눈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요. 대다수 어떻게 읽냐면요. 앞으로 쓱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는 눈의 움직임이 척척척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더라도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눈의 훈련들을 통해서요. 눈의 움직임을 척척척 빨리 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보통 속독의 훈련이 이런 데를 속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요? 속해.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해하는 이해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익히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누구나 500자 읽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몇 자로 읽어진다는 거예요. 1200자 내외를 읽어줘요. 물론 훈련을 많이 한 애들은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3배, 4배 넣는 사람이 많아요. 뭐 1800자, 2000자, 뭐 2500자. 뭐 많이 간 애들은 뭐 7000자까지 읽는데 일단 그런 거 다 버리고 몇 자만요. 그냥 평균적인 1200자만 읽어도 아주 큰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하고 지금 실험을 해봐가지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하고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이 속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훈련을 합니다. 하나는 눈 운동하고요. 두 번째는 이해 폭 늘리기 훈련이에요. 속해를 하려면 이해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 폭을 늘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첫 번에 안구 훈련을 좀 알려드릴게요. 안구 훈련을 알려드리고 이제 눈 운동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하나는 이해 폭을 늘리는 훈련을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리고 정말 우리가 독서가 가능한가 보자고요. 자, 여기 안구 훈련표가 있는데요. 이게 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책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본다고요? 보다가 잠깐 멈췄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구 훈련표는요. 이 표를 놓고 책을 보듯이 눈을 여기서부터 움직여서 척척척 이렇게 봐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요 줄 보고 요 줄 보고 쭉 보고 나서 그러면 한 페이지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올려서 봐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1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몇 번 정도를 보는가를 제가 검토해 봤더니 한 5번 내지 6번을 봐요. 이렇게 쭉 보고 또 올라서 보고 그렇죠? 그만큼의 눈의 속도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몇 번 정도 볼 수 있냐면 12 내지 13회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분 정도, 뭐 5분도 안 가요. 어떻든 3분 정도만 훈련을 해도 한 달 내지 2달 지나면은 뭐 또 조금 가서 한 3달 정도 지나면요. 5, 6회 보던 사람이 몇 번을 보냐면요. 정상적이 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2회 정도를 봐요. 그러면 눈의 속도가 몇 배 이상 빨라집니까? 일단 2배 이상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 일단 속도가 몇 배가 느는 거예요. 일단 2배가 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아주 뭐 기본적인 훈련이니까 이거는 속해 훈련이 아니라 속해를 하기 위한 기본 훈련인데 기본 훈련만 해도 일단은 몇 배가 느냐면 2배가 는다고요. 지금 하려는 건 이렇게 2배가 는 사람이 이제 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진짜로 자신의 이해력을 2배 이상을 늘릴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게 이제 오늘 배우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3번의 글을 읽을 테니까요.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과 잘 이해되는가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한자 한자씩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학자들의 이론적 견해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번 시선을 던져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제가 한자 한자 어떻게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읽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단어를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학자들의 이론적 견해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번 시선을 던져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뭐로 했어요? 한 단어씩 했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했습니다. 이번에 더 빨리 읽어볼게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번 시선을 던져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세 번째는 묶어서 굉장히 빨리 읽었어요. 3번을 읽었을 때 어떤 게 제일 잘 이해되시나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한자 한자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는 게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막 묶어서 그냥 빨리빨리 읽어버린 게 어때요? 실제적으로 이해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해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건 뭐냐면요. 정보공학적으로 봤을 때 정보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지금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정보는 덩어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보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덩어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이해가 잘 되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분해를 시켜주잖아요. 그럼 더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 중에요. 굉장히 복잡한 단어 하나 쓸게요.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이걸 처음에 배울 때는요. 이게 눈에 한꺼번에 안 들어오죠. 어떻게 하냐면요. responsibility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 한자를 연습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들어와요? 한 덩어리로 들어오죠.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responsibility, 책임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야, 이거 의심스러워. 이게 진짜인가 해가지고 이걸 다시 쪼개는 거예요. responsibility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한 덩어리로 된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글을 읽을 때 여태까지는 어떻게 읽었냐면요. 학자들의 이론적 견해에 따르면 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번 시선을 던져 파악할 수 있는, 이렇게 공부해 왔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해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선치기라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이거로 사선을 친다고 봅시다. 학자들의 이론적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연필로 쫙 사선을 치는 거예요.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자들의 이론적 견해에 따르면 사선 치고, 한국어의 경우 사선 치고, 일반적으로 사선 치고, 한 번 시선을 던져 사선 치고,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사선 치고, 내지 5글자라고 한다. 이거 사선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가는 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센스 그룹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센스 그룹. 센스 그룹으로 끊어서 읽으면은 그것이 이해력을 훨씬 빠르게 하는데 그것이 속도도 느릴까요? 더 빠를까요?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 속도법은요. 글을 빨리 읽으면서 이해력을 늘려보려고 그러는 건데 우린 그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속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뭘 하냐면요. 센스 그룹, 이해하는 폭들을 갖고 이렇게 읽어가면은 이해도 빨리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두 빠르게 만들어요. 속도도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는 게 목적이 아닌데 보너스로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력을 늘리는 거예요. 이해력을 늘리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센스 그룹으로 끊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해보니까요. 아까 얘기대로 3개월 정도 훈련하잖아요. 3개월 정도로 훈련하면은 일단은 안구 훈련을 통해서 몇 배는 늘어요. 일단 2배는 기본적으로 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센스 그룹을 이렇게 잘라가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이해력이 빨라져요. 자, 봅시다.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학자들의 이론적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한 번 시선을 던져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이렇게 끊어가요. 그런데요, 자꾸 끊어가는 연습을 하면은 끊어가는 폭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넓어져요. 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하셨네. 넓어졌다는 거는요, 글자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 번에 생각하는 이해의 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넓어졌대.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끊어 읽는 게 몇 자 안 되는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2배가 넓어지면 이해의 폭이 몇 배가 넓어진 거예요? 2배가. 그러니까 초기 학자들 이론적 견해에 따르면 뭐 이렇게 읽던 사람이 학자들 이론적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한 번 시선을 던져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4-5글자라고 한다. 3번에 끊어서도 알 수 있다고요. 만연습 되면 2번 해도 돼요. 만연습 되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도 끊어 읽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연습을 통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빨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독서를 하더라도 그냥 옛날처럼 하는 독서에서 벗어나서 정말 정보가 어떻게 되는가의 그 인지공학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그런 독서를 해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속해 독서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저는 모든 독서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책이 있으면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안구 훈련 몇 번 하고 그러면 눈이 아주 그냥 부드러워진다고요. 그럼 빠른 그런 속도를 갖고 센스 그룹을 끊어서 읽어가면은요. 그 독서의 능력들이 상당 부분 향상되고 한 3-4개월 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뭐 게으름 피지 않는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한국 사회에서 이 정보 처리 능력을 일단 1단계로 2배 늘리는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지적인 힘이 몇 배가 느는 거예요. 2배가 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근본적인 학문의 원리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독서 운동 해볼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2배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이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으면은 한번 제가 얘기를 좀 듣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고요.
빨리 읽고 이해해서 정보를 늘린다는 건 결국은 아까 얘기대로 독서를 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제 독서를 하는데 빨리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은 지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여기 데려오면 입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입수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서 고도화돼야 되잖아요. 고도화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고도화되는 방법을 조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방법은 독서에 우리의 습관을 좀 바꿔야지 이것이 이제 고도화시킬 수 있어요.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60분 시간이 있으면요. 독서를 한다 그러면 몇 분 동안에 독서를 하는 거예요? 60분 동안에 뭘 하는 거예요? 책을 읽잖아요. 그렇죠? 책을 60분 동안에 읽어서 지식을 얻는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독서 방법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학문의 9단계를 하면서 좋은 독서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어떠냐면요. 책을 60분을 읽지 말고요. 몇 분만 읽냐면요. 40분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보다 많이 못 읽었죠? 그럼 손해본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몇 분이 남았어요? 20분이 남았잖아요. 20분은 뭘 하냐면요. 읽은 걸 갖고 더 읽지 말고요. 읽은 걸 갖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생각하는 동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쌓였고 지식이 재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바뀌고 막 재배열이 될까요? 그럼 이 재배열이 되는 동안에 뭐가 될까요? 가치가 높아져서 고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빨리 이걸 전환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방법을 많이 썼냐면요. 책을 읽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는 데는 어느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뭐 하는 데 쓰자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아요. 60분 읽는 양보다 적잖아요. 하지만 재배열이 되는 동안에 고도화되니까 가치는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요. 손해본 것 같지만 재배열되면서 2배, 3배, 10배, 100배, 10,000배까지 어떻게 돼요? 가치는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역사 지식은 있지만 뭐는 없을까요? 역사 의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 시험은 잘 보죠. 역사 의식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책을 읽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생각하면요. 이것이 재배열돼서 역사 의식이 생기고 진짜 역사 실력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한 거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난 거는 쓰기를 해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여기 보자면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표출하는 거죠. 이 표출하는 능력들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요. 지력이 2배 이상 누구나 늘어요. 책이 있으면은 60분 시간이 있으면은 60분대에 책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0분만 보는데 뭐로 봐요? 센스 그룹을 끊어서 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몇 배 이상 빨리기도 더 늘어요. 2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도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20분이 남으면 20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더 보지 마요. 욕심 부려서 지식을 더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지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계속 재배열시키는 거예요. 재배열시키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재배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재배열하는가? 생각하면 재배열이 돼요.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에요. 일어났던 많은 일도요.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거기서 뭐가 돼요? 아,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생각나고 잘한 것도 생각나고 그걸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도 나오고 그것이 전부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독서하는데 무슨 훈련을 못했냐면요. 생각하는 훈련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놓는 훈련만 했죠.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적어놨을 때만 지적인 힘이 돼요. 여러분들 많은 좋은 생각들이 과거에 떠올랐더라도요. 그것을 적어놓지 않잖아요. 그거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속해 독서하고 생각하고 적는 훈련. 그런 독서의 운동을 바꿨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지적인 힘이 2배, 3배 다 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운동을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그럼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희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속해 독서법으로도 우리 아이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의 제일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공부에 이런 것도 활용할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지력을 키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학교 다닐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법은요, 학교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예를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도덕책 아시죠? 도덕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죠? 도덕책을 제가 보니까요, 약 270쪽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한 500자 정도의 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속해 훈련을 안 받은 아이들이요, 이 책을 한 권을 다 읽는데 270분이니까 4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서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4시간 반. 한 4시간 반 정도, 그죠? 그런데 4시간 반 동안에 읽기가 쉽진 않겠죠. 뭐 지겹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긴 보는데 4시간 반 동안 다 보더라도 내용이 많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이해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속해 훈련을 해서 1000자 정도가 됐다고 보고 한 1500자, 두 경우가 다 가능해요. 조금만 훈련하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자고요. 만약에 열심히 해서 1500자 정도 돼서 3배가 늘었다 그러면요, 요 책을 읽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약 9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1000자 늘었다면 2배니까 한 2시간 뭐 한 15분 정도 내지 20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요, 1000자 늘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요, 주말에 이 아이가 도덕책을 다 꺼내놓고요, 앞부터 쭉 보면은 한 2시간만 지나면은 책을 어떻게 되면 한 권을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는데요, 속해 능력이 늘어났으니까 이해는 아까보다 더 많이 될까요? 덜 될까요? 한 2배 이상 더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봤는데. 만약에 1500자 된 아이는요, 토요일 날 1시쯤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2시 반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벌써 책은 다 읽었는데 이해는 아까보다 더 많이 됐겠죠. 3배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속해 능력이 생겨서 독서를 잘 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주말에 앉아서 한 2시간이면 책을 다 보고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 아이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오후에 그렇게 했다가 저녁 먹고 한 7시부터 보면 또 몇 시면 끝나요. 한 8시 반이면은 책 한 권을 더 보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독서 능력을 가진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독서 능력을 가진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교장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제가 저 동두천이라는 곳에 동천 고등학교 제가 교장을 하는데요. 요번에 고3 아이들을 이 훈련을 시켰어요. 6개월 훈련하고 나서요, 어떤 아이들이 생겼냐면요, 상업 시간에 이 훈련을 좀 시켰어요. 왜 다른 시간에 훈련하기가 좀 시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업 시간에 훈련을 시켰는데 6개월 하고 나서 각 반마다요, 상업에서 이 독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책을 갖고도 독서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업 공부에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그게 다른 데 영향을 미쳤어요.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수능 시험 같은데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언어 영역. 언어 영역이요, 70점 정도 평균 하던 애들이 100점 이상 넘은 애들이 각 반에 한두 명씩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속해 능력이 2배가 일어나니까요. 과거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시험을 땡 끝났는데 아직 문제를 못 풀어서 열몇 문제 찍어서 풀던 아이들이요, 시험을 다 봤는데도 시계를 보니까 아직 시간이 20-30분 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속해 능력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건요, 학교에서 문제를 잘 푸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진짜 능력은 어떤 게 진짜 공부 잘하는 능력이에요? 독서 능력. 그러니까 독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능력이 진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 앞서서 뭘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독서 능력. 근데 그 독서 능력이 단순히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는 그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만 독서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같은 주부들도요. 이 지적인 사회에 독서 능력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정말 가져야 돼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요. 그 책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면화해서 더 고도화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적으로 표출해야 돼요. 아니, 그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난 그래서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지식 기반 사회에 우리가 산다고들 얘기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킬 능력이요. 우리 주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직장인들 모두가 갖는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사는 방법이요. 무슨 뭐 인터넷 깔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기반을 까는 거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식 기반 사회에 되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을 변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요.